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재정정책을 설계할 때 지방의 실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성주군이 지역에선 처음으로 정부 종합쇼핑몰인 나라장터에 여행상품을 등록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라 황룡사 구층목탑을 본뜬 경주 중도타워가 위용을 드러내 경주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앙선 안동 영천 구간도 이달부터 토지 보상이 시행되면서 영천 도담 간 전 구간의 복선화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폭염특보가 해제되면서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지만 여전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주말 동안 많이 더우셨죠? 어제 오후 우리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오늘부터는 우산을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국 상해 부근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된 네파탁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는 오늘 낮에 경북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겠고요. 내일은 전 지역으로 확대돼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다 내일 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돌풍과 함께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비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을 잘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청송 지역은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 안동은 32도로 어제보다는 낮겠지만 여전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3시경에는 안동 지역을 포함한 경북 일부 지역에서 모두가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불쾌지수도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번 비는 수요일 오전까지 오락가락하겠고요. 금요일쯤 다시 장맛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이 중앙의 시각에서 추진되고 있어 지방의 실정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 중에는 자치단체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용도에 제한 없이 주는 보통교부세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력, 인구 등을 주요 지표로 지급하고 있는데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 경상북도 상당수 시군은 불만이 많습니다. 보통교부세 계산할 때에 인구만 할 것이 아니고 국토의 면적도 충분히 좀 감안해줘야 된다.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은 지자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분석해 사전에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벌칙을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 지표 위주로 분석하기 때문에 인건비,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위주로 예산이 집행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에서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일선 시군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조정교부금 개정안도 시군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성주군이 정부 종합쇼핑몰인 나라장터에 여행 상품을 등록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처음인데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전통 한옥과 토속담 등 600여 년 역사의 옛 모습을 간직한 한계마을. 우리 생명 문화를 잘 보여주는 세종대왕자 태실, 성주군의 대표적인 관광 자원입니다. 성주군은 이런 지역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조달청과 협약을 맺고 정부 종합 쇼핑몰 나라장터에 여행 상품을 등록했습니다. 당일과 1박 2일의 여행 상품마다 문화 해설사가 동행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도 높일 예정입니다. 참외로 물론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만은 가야산을 비롯해서 우리 성주가 갖고 있는 관광 문화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보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여행 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충남 서산과 전남 순천 등 전국 16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성주군이 처음입니다.
공공기관을 통해 여행 상품이 판매되는 만큼 여행객들이 신뢰할 수 있고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1년 사이에 관광객이 실질적으로 배 이상 늘어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주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조달청이 이런 홍보 쪽을 조금 더 세심하게 다져서 성주구는 최근 소규모 체험학습이 인기를 끌고 있고 올 하반기 자유학기제까지 도입돼 단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마무리되는 주요 SOC 사업이 많은 만큼 국비 확보의 가장 확실한 방법인 대형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의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선시군 공무원들에게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타 시도와의 전략적인 연계 방안을 추진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3년간 10개의 예비 타당성 사업이 통과됐고 현재 진행 중인 예비 타당성 사업은 모두 4건입니다. 신라 황룡사 9층 목탑을 본뜬 경주 중도타워가 5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불교 신자는 물론 일반인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경주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공원의 경주타워와 함께 마치 원래 하나의 탑인 것처럼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중도타워. 동국산업 장상건 회장이 사제를 출연해 만든 비영리 재단인 중도가 보문단지 황룡원에서 5년 만에 완공해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중도타워는 신라 황룡사 9층 목탑 양식을 본뜬 것으로 철골과 목재로 지어졌으며 높이가 68m에 이릅니다. 1층 전시 공간의 벽면은 석굴암을 모티브로, 천장은 불교의 상징을 형상화했습니다. 불교 신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명상실도 마련됐고 8층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보문단지의 풍경은 일품입니다. 멀리서도 봤는데 가까이 와서 보게 되니까 훨씬 더 웅장하고 화려하고 앞으로는 경주의 랜드마크가 될 것 같습니다. 전통 한옥으로 지어진 숙소에 들어서면 신라시대의 정치와 멋이 느껴집니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학교, 사찰, 신행단체 그리고 일반 단체에도 실비로 개방하여 명상과 인문학 특강, 문화행사, 성지순례 등 경주 유적지 답사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중도타워의 일반인 관람은 다음 달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매일 2차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공원에 있는 경주타워와 이색 홀레까지 치른 중도타워가 경주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중앙선 도담과 영천 간 복선 전철 사업 가운데 요즘 도담과 안동 구간에서 공사가 한창인데요. 안동에서 영천 구간도 이달부터 토지 보상이 시행되면서 전 구간의 복선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선 도담과 영천 간 복선 전철 사업 구간 145km 가운데 도담 안동간의 73.8km는 현재 33.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사가 한창입니다. 안동과 영천 간 71.5km 구간도 이달부터 토지 보상이 실시되면서 올 하반기부터는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돼 총 사업비 3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중앙선 복선 전철 건설 사업이 오는 2020년 완공 목표로 전 구간의 사업이 본격화되는 것입니다. 이번 달부터 안동 영천 구간에 대한 토지 보상을 시행하게 되어 우리 공단이 시행하는 중앙선 도담 영천 전체 구간에 대한 보상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담 안동 구간의 토지 보상비는 400억 원, 안동 영천 구간은 600억 원 규모로 보상비가 풀리면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복선화 공사 과정에서 지금도 곳곳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토지 보상이나 노선 결정 등에는 충분한 주민 설명과 의견 수렴이 필요합니다.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완공되면 청량리에서 안동은 1시간 22분, 청량리에서 영천은 1시간 50분으로 단축됩니다. 중앙선 전 구간이 개통될 경우 부산과 울산은 환승 시간을 감안하면 경부 KTX보다 오히려 시간이 단축돼 남북 철도 교통의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주행 중 진로를 빨리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칠곡의 한 도로에서 앞서 달리고 있던 승용차가 자신에게 진로를 빨리 양보해주지 않았다며 3차례에 걸쳐 이 승용차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적을 울리면서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뒤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고 장시간 거리가 매우 가까워 추돌 사고를 낼 수 있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호남 교류와 협력을 앞당기기 위한 영호남 교환 뉴스. 오늘은 유네스코가 선정한 미디어 아트 분야 창의 도시 광주에 3차원 입체 영상을 활용한 홀로그램 전용관이 문을 연다는 소식, 광주문화방송 박수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K-팝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에 관객들은 열광합니다. 대형 콘서트처럼 보이는 이 무대는 사실 실제 가수들이 아니라 3차원 영상을 투사한 홀로그램입니다. 지난 2014년 서울 동대문에 처음 등장해 구름 관객을 모으고 있는 홀로그램 전용관이 내년 상반기 광주 빛고울 시민문화관에 전국 2번째로 문을 엽니다. 홀로그램 콘텐츠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KT가 주관 사업자로 선정돼 올 연말까지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고 개관 콘텐츠와 초기 운영까지 지원합니다. 메이플 스토리라고 하는 어린이 홀로그램 뮤지컬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아이들과 어른들도 함께 볼 수 있는 과학, 문화, 역사, 예술 관련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 계획입니다. 홀로그램 전용관과 함께 우감으로 즐기며 자연과 역사를 배우는 미디어 놀이터가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열고 도심의 야경을 수놓을 대형 홀로그램 5개 파사드도 운영됩니다. 광주문화재단은 홀로그램을 활용한 도시 관광 기반이 구축되며 미디어 아트 발전과 새로운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새로 만들거나 아티스트를 육성해 가면서 계속 문화예술, 미디어 아트의 몸통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년부터 저는 아마 미디어 아티스트들도 직접 참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 미디어 아트 작가들의 창작 활동과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허브 시설을 오는 2020년까지 광주에 건립하는 계획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대구시의회가 최근 제7대 의회 후반기 2년을 이끌 신임 의장을 뽑았습니다. 삼선의 유규화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이슈앤피플 오늘은 대구시의회 유규화 신임 의장을 만나봅니다. 먼저 시민들에게 당선 소감, 그리고 앞으로 임기 2년 동안 어떤 부분에 주로 중점을 두고 의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이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 의회는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250만 대구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 중심, 그리고 현장에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 중심, 그리고 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중심, 이 세 가지를 핵심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에는 많은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요. 특히 최근에 영남권 신공항 무상化맞물려서 K2 이전, 또 대구공항 확장 등 이런 현안들을 두고 여론이 지금 분분한데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접근하고 대응을 해나가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지역민들의 상실감이 매우 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신공항 용역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후속 대책을 시정부와 함께 강력히 촉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 후속 대책을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지방 분권 관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지방 분권 운동이 처음 시작된 곳이 또 대구고, 예. 현재는 그 지방 분권 개헌 운동이 이제 지금 대구를 중심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결과가 이제 진행될 것인지 전망을 하시고, 또 의회 차원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간 우리 대구시 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지방 분권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분권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지방 분권 촉구 결의문도 채택했고, 다양한 지방 분권 활동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도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관련 단체와 연계해 가지고 지방 분권 개헌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가지고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분권 개헌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의 그 의회, 지방 의회들과 연대하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의회 의장단 그 선거 관련해서요. 현재 그 교황식 선출 방식이 조금 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고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대구시의회에서는 우리 의원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황식 선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등록제 선출 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제 방식은 후보의 비전과 정책 경쟁을 공론화하고 후보 난립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제 후보 방식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비선거권을 박탈하는 위법이라는 일부 견해도 있고, 그 교황식 선출과 등록제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목소리도 듣고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지방의회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집행부와도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할 것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인 우리 견제와 감시도 충실히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시정 질문과 5분 발언을 활발히 실시해가지고 시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는 특위와 소위원회를 탄력적으로 가동해서 현안을 해결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거 대시민 약속이라고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후반기 의회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2살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던 항공기 안에서 27살 여성 승무원을 강제 추행하는 한편 이 승무원을 수시로 호출해서 자신의 가방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일을 반복해서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승객의 요구에 순응해야 하는 승무원의 불리한 지위를 이용했을 뿐더러 승무원의 업무를 방해해서 기내 안전까지 해쳤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제 배구연맹이 주최하는 세계 비치발리볼 대회가 대구 도심에서 열립니다. 이달 15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대구 세계 비치발리볼 대회는 중앙도서관 옆 삼덕주차장에서 미국과 스페인, 네덜란드 등 9개 나라에서 10개 팀이 참가해 최고 기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해 첫 대회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 기간 중에 두류 야구장에서 열려 체코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내일부터 포항 야구장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주중 3연전을 치릅니다. 전력 불균형으로 리그 하위권으로 추락한 삼성은 올스타전 휴식기에 앞서 포항에서 열리는 주중 3연전에서 투수력을 총동원해 승수 쌓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삼성은 지난해 포항에서 열린 10경기 가운데 9경기를 쓸어 담았고 지난 5월 열린 한화와의 3연전에서도 2승을 챙기는 등 포항에서 유독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의 금융거래 수수료가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이 오늘부터 은행 자동화 기기를 이용해서 10만 원을 넘는 금액을 영업시간 외에 송금하면 700원이던 수수료를 900원으로 올리는 등 5개 항목의 수수료를 200원에서 1,000원가량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한국시티은행 등도 수수료를 일부 올렸고 대구은행도 초저금리 시대에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인상폭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 동안 많이 더우셨죠? 어제 오후 우리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는데요. 오늘부터는 대신 우산을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국 상해 부근에서 열대저하부로 약화된 네파탁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비는 낮에 경북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겠고요. 내일은 전 지역으로 확대돼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다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번 비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고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비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을 미리 잘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는 6도가량 낮겠습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3도 분포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안동의 낮 최고 기온 32도, 의성 역시 32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낮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를 일겠습니다. 수요일 오전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금요일쯤 장맛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